오늘 하루 나를 깨우는 생각 하나를 놓아두는 시간. 서운함은 이상한 감정입니다. 크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래 남고 별일 아닌 척 넘기려 해도 마음 한쪽에 계속 걸립니다. 괜히 꺼냈다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, 괜한 말로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냥 참는 쪽을 택하게 되는 날도 많습니다. 그렇게 남아있던 감정은 다음에 비슷한 순간을 만나면 이전보다 더 큰 무게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어떤 날은 지금 이 순간이 서운한 건지,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함께 올라오는 건지 나조차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서운함은 참는다고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. 어쩌면 더 힘든 건 그 감정보다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. 참거나 터뜨리거나, 서운함은 종종 화를 내기에는 애매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에는 분명히 아픈 감정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은 두 방향 사이에서 흔들립니다. 하나는 계속 참는 쪽입니다.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자, 내가 조금만 더 어른스럽게 넘어가자며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.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쪽입니다.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서운함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 되고 맙니다. 대화가 끝난 뒤에는 상대도 상처받고 나 역시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더 허무해집니다. 서운함을 다루는 힘. 서운함을 잘 전한다는 건 말을 세게 하는 법도 아니고 끝까지 참는 법도 아닙니다. 내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방향으로 전달하는 힘에 가깝습니다. 먼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.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서운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전할 것인가입니다. 오히려 그 마음은 내가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깊이 서운해지지 않으니까요. 마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이해받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운해집니다. 해석보다 마음을 말하기. 우리는 서운할 때 자주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. 내 마음을 말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해석해버리는 겁니다.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였는지 다 알 수 없는데도 내가 아팠던 만큼 상대의 마음까지 단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대화는 금방 어려워집니다. 내가 왜 아팠는지를 이해받기보다 상대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느라 바빠지고 나는 내 감정을 더 크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. 결국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처음의 서운함보다 더 큰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. 그래서 필요한 건 상대를 해석하는 말보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. 서운함을 전하는 4단계.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한 순서가 있습니다. 거창한 기술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조금 덜 다치게 정리하는 순서에 가깝습니다. 먼저 관찰입니다. 여기서는 해석보다 장면이 중요합니다. 내가 실제로 본 것, 들은 것을 조용히 꺼내는 단계입니다. 다음은 감정입니다. 그 장면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. 서운했는지, 외로웠는지, 속상했는지, 당황했는지 그 마음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.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서운함 뒤에는 대부분 채워지지 않은 바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. 나는 그 순간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? 조금 더 집중을 바랬을까?
조금 더 다정한 반응을 원했는지, 혹은 해결보다 이해를 먼저 원했던 걸까? 이 질문을 지나고 나면 서운함은 불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. 마지막은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 단계입니다. 이 4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서운함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리게 남아있던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. 눈치보다 정확한 표현.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눈치채 주길 바랍니다.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정확히 알아주는 일은 드뭅니다. 서운함을 잘 전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모양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나도 왜 아픈지 잘 모른 채 말하면 말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. 반대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까지 스스로 알게 되면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. 중요한 건 이 변화입니다. 그때의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켜주는 말이 됩니다. 비난 대신 바람을 전하는 말. 상대를 평가하는 말에서 내 경험을 말하는 쪽으로, 원망하는 말에서 내 바람을 전하는 쪽으로, 막연한 불편함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부탁하는 쪽으로. 그렇게 바뀌면 같은 서운함도 훨씬 덜 다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대화가 바로 부드러워지는 건 아닙니다. 상대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상대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과 내가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나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은 충분히 말해도 되는 마음입니다. 참지도 터뜨리지도 않는 대화. 가능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, 무엇이 서운했고 사실은 무엇을 원했는지 먼저 내 안에서 천천히 물어봐 주세요. 어쩌면 관계를 지키는 대화는 대단한 말솜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사실 나는 그때 조금 서운했어. 그 한마디를 조금 더 정확한 마음으로 꺼내는 데서 시작될지 모릅니다. 그러니 참다가 너무 멀어지지 말고 비난 대신 장면을, 판단 대신 감정을, 원망 대신 바람을 말하고 막연함 대신 부탁을 남기는 것. 터뜨렸다가 후회하기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조금 천천히,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말로 조용히 건네보세요. 당신의 하루가 당신 같아요.